1990년 3월 18일 새벽 1시 24분 보스턴의 어두운 밤거리를 순찰하던 두 남자가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앞에 자신들의 차량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경찰 제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고 심지어 차량에는 진짜와 다름없는 빨간색 경광등까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위장은 미술관 경비원들의 의심을 피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미술관의 출입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인류 미술사에 기록될 가장 대담하고 미스터리한 강도극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롭던 미술관은 한순간에 거대한 범죄의 무대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문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무장한 두 남자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들은 손발이 수갑과 테이프로 묶인 채 미술관 지하실에 감금당했고 이로 인해 미술관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 2명의 범인에 의해 이 역사적인 예술 공간의 보안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미술관을 활보하게 된 범인들은 무려 81분 동안이나 미술관 내부를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원하는 작품들을 즉석에서 골라내고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라진 작품은 총 13점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인류 예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손꼽히는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렘브란트 반 레인, 에두아르 마네, 에드가 드가 등의 걸작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난 사건으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당시 기준으로 5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조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미술품 도난 사건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밤 사라진 작품들은 유난히 기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걸작 중 하나인 갈릴리 바다의 폭풍은 그의 유일한 해양화이자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구도와 감동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콘서트는 전 세계에 단 34점만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그의 귀중한 회화 중 하나로 희소성과 예술성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에드가 드가의 드로잉 5점, 그리고 에두아르 마네의 작은 초상화 1점이 사라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술관 내에는 이보다 훨씬 더 비싸고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티치아노의 대표작인 유럽의 강강 같은 작품은 범인들의 손길을 피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치 미술사적 가치나 상징성에 집착하는 듯 특정 작품들을 선택적으로 골라내어 훔쳐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선별했다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작품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강도들은 작품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를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액자를 해체하는 등 정교한 작업을 거칩니다. 하지만 가드너 미술관 강도들은 그러한 전문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리를 정교하게 분리하거나 액자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대신 날카로운 칼로 캔버스 자체를 액자에서 무참히 잘라냈습니다. 이는 마치 전문적인 미술품 도굴꾼이나 컬렉터가 아니라 미술품의 진정한 가치나 보존 방법을 모르는 누군가가 급하고 무모하게 작품을 뜯어낸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비전문적인 절도 방식은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중요한 단서이자 의문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무모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훔쳐갔을까요? 이 사건은 즉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최우선 수사 대상이 되었고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져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보스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여러 조직 범죄 세력, 특히 이탈리아계 마피아 조직들이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과 같은 해외 무장 조직과의 연관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수사는 다각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제보가 쏟아져 들어왔고 FBI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난당한 작품들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에는 도난당한 작품들이 보스턴 범죄 조직의 비밀 금고에 숨겨져 있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돌았지만 이 또한 실제로는 확인된 바 없는 루머로만 남았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대중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수수께끼 중 가장 큰 부분은 내부 공모 가능성이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 중 한 명이 사건 당일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비상 출입문을 열어주었으며 범인들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너무나 쉽게 제압당했다는 점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경비원은 경찰 조사에서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고 많은 수사관들과 대중들은 그를 내부자 공모자로 의심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했으며 범인들의 정체와 범행 동기를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1990년에 훔쳐간 13점의 그림 중 단 한 점도 회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범인들의 정체도 도난당한 작품들의 정확한 위치도 지금까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사라진 예술품들은 미술계에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FBI는 사건 25주년을 맞아 대중의 관심을 다시 환기하고 결정적인 제보를 얻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현상금을 1천만 달러까지 파격적으로 인상하며 사건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도난당한 작품 중 하나인 나폴레옹 독수리 장식물 반환에 대한 정보에는 별도로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약속하며 부분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보상금에도 불구하고 그림들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술품 전문가들은 훔쳐간 작품들이 단순히 팔려나간 것이 아니라 범죄 조직 내부에서 일종의 보증 수표나 담보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거액의 마약 거래나 무기 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서 담보물처럼 쓰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단서나 증거 없이 추측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라진 그림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현재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에 가면 그날 도난당한 작품들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여전히 텅 빈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도난당한 그림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일부러 그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이 빈 액자들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사라진 걸작들의 부재 자체가 사건의 상처와 미스터리를 증언하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미술관 보안 책임자인 앤서니 아모레는 여전히 그림이 회수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 작품들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최상의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이 돌아오면 즉시 걸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도난당한 그림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이 작품들을 훔쳤는가? 그리고 왜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점도 돌아오지 않는가? 이 질문은 오늘도 FBI와 미술계,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하는 대중의 마음속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번의 도둑질이 아니라 예술과 범죄, 인간의 욕망이 복잡하게 교차하며 엮인 미스터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이것은 강도다 세계 최대 미술품 도난 사건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어져 전 세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잃어버린 걸작들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날이 올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사라진 채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오늘도 보스턴의 이사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미술관 벽에는 텅 빈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공허한 자리가 미해결된 미스터리의 무게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끊임없는 질문들을 담고 있는 역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술사뿐만 아니라 범죄 역사에도 길이 남을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알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